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되지도 않은 예, 얘기 해가지고 시간만 내가지고 성스럽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무슨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세요. 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한 지식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고민 없는 그냥 반복적인 활동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또 실제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저희들한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귀한 말씀. 여전히 이렇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거리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공론 포럼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거 말고도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과 과제에 관해서도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를 비롯해서 주민 주권과 자치 분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었지만 교수님 뭐 한 4, 50년 이상 활동해왔던 그 전체 얘기를 꼭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네, 뭐 네. 내용도 없는 얘기 해가지고. 한 길로 이렇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주민들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마음, 온정 같은 것이 이렇게 마음속 깊이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 교수님을 지금도 이렇게 추동하는 힘이고 주민 또 도시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은 지금 8시 반이 됐는데요. 멘트 좀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죠? 예, 일단은 그 궁금한 거부터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갖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렇게 그 질문 하실 거나 예, 의견 이렇게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이제는 지금 제가 들을 차례고 이야기하십시오. 예. 뭐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교수님. 네, 오세요 의원님. 아니, 저 박대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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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죄송합니다. 또 예. 계속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사회활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면서 갈등이 참 많았어요. 제가 계속 이 짓을 해야 되냐, 안 그러면은 뭐 그만둬야 되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갈등을 오늘 속 시원하게 제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뭐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하지만 여기에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해요. 그 아파트 임차 대표회장을 지금 6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그리고 저 아파트 주위에 저랑 같이 연대를 해서 한 3개 단지 한 4,000세대 정도가 또 대표 회장들하고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거 이런 걸 해요, 제가. 그리고 마을 방송국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활동가들하고 같이 이런 운동을 하면서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은 대구시 예산이나 대구시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활동가들이나 그 가서 보면은 그쪽에 있는 그 분권위원회라고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완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완전 강건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저희들하고 부딪혀서 싸워서 그 예산심의하는 활동가들이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딸려가지 않으려고 저희들은 이 마을 공동체에서 아파트마다 연합을 해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간을 배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 간을 배제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니까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이제 부딪히니까 또 이 결성체가 형성되더라도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마을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냐는 이런 또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지금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때려치우고 우리 요 세대를 모아가지고 그냥 요번에 군의원이나 시의원이 나가가 해? 이런 생각도 하는 바람에 아니 이러지 말고 나는 그냥 계속 활동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꼭 저거까지 해야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활동가로서 하면은 여고 야고 따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활동가가 아니고 당에 소속이 돼 있지만 이 당 눈치 봐야 되고 저 당 눈치를 봐야 되더라고요. 그 활동가 하다가 의원에 된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의원들하고도 많이 싸우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교수님한테 한 여쭈고 싶습니다. 아이고, 너무 어려운 건데요. 현실적인 문제네요. 예, 그 사실은 제가 그때 이야기 들으면서 한두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싶은 걸 떠나가지고 제가 자치분권과 지역혁신과 뭐 마을 공동체와 이런 활동의 그 강사로서 또는 뭐 이렇게 활동을 제가 평생 이렇게 한 길로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요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생 한 길로도 하고 저쪽으로 해왔고 누가 월급 준 것도 아닌데 저런 쪽으로 해왔고 이래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가 사는 게 운동이다. 운동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 뭐 특별한 일을 자꾸 한다기보다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하는 그 사는 게 운동이다. 삶이 운동이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이제 지금 그런 문제인데 곧딱 제가 이제 그 언젠가 제가 어디가 강의를 한번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민주노총 이쪽에 와서 이제 오랜 동안 일해왔던 사람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그 교수님이 노동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니 뭐 교수님 노동 문제 강의도 아니고 인생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애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는 최고로 좋은 유치원에 보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저는 내가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보통스러운데 좀 핫바리가 근데 지나는데 가가지고 노동자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응급결에 답변한 것이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풀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그 법률 스님의 증문즉설을 들으시든지 하셔야지 제가 할 일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한 발은 맑은 물 속에 한 발은 흐린 물 속에 이렇게 딛고 선다. 그래서 두 발을 다 흐린 물 속에 딛게 되면 인간도 더러워지고 세상도 더러워진다. 사람이 두 발을 다 맑은 물 속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두 발을 다 맑은 물 속에 되면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죠.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으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좋은 말씀. 예? 좋은 말씀이라고요. 예,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만들지 못한다. 일정한 선에서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드는데 아까
시민 뭐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협의체에 이렇게 가서도 어느 선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한 발은 흐린 물에 한 발은 맑은 물 속에 있으면서 맑은 물에 중심을 두는 게 중요하지 두 발 다 맑은 물 속에만 두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두 발 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심을 맑은 물 속에 두는 것이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정당화시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나훈아의 삶의 자세에 이어서 예, 맑은 물을 하고 흙탕물에 대한 예, 말씀까지 예, 굉장히 은유적이지만 뜻깊은 말씀이네요. 예. 근데 나훈아에게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나훈아가 보니까 글을 쓴 걸 보니까 평생 그 사람은 연습벌레였다. 연습벌레. 지독한 연습을 많이 한대. 인생은 연습도 별로 하지도 않고 어디가 조금 들었다고 이렇게 뭐 전문가에는 하는데 박노해도 어느 시에 본 거 그래도 한 3년은 해야 말이라도 한번 띄고 한 10년은 해야 그래도 뭐 한 소리 하고 그다음 뭐 자기 이야기를 한 30년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훈아가 참 아주 대단한 사람이 연습을 지독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탁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말하자면 프로 정신, 예? 이제 그 대단한 프로 정신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제가 말하는 시민과 본인이 그 생각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하건데 시민 주체의 관점, 지역 주체의 관점, 중앙의 관점 아니라 그 분명한 거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역대 대통령이나 왕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맞아요. 예,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대목 보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그냥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파는 사람이다 그래요. 꿈을 파는 사람이고 그래서 꿈과 줏대가 전 두 가지 키워드라는데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뭐 자치분권을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꿈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꿈을 갖고 있는데 되게 저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고 그렇기도 하고 해요. 그냥 제가 얘기 많이 했네요. 인치현님 뭐 하실 말씀 계신가요? 네,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예. 예, 느낀 거 말씀하셔도 되고 예, 뭐든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표정이 다들 심각해졌어. 지금 이제 표정이요? 표정이 교수님 말씀 듣고 박지원님 음소거하고 하셔야 되겠는데요. 누구요? 음소거 김명성님. 하시고. 예. 제가요? 음소거요. 네. 네. 피곤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몸이 그래요? 많이 낮에 힘들어가지고. 예. 근데 인생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인천님 말씀만 들어보면 참 네 강의 더럽게 재미없게 하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제가 김윤정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멘트. 네. 저는 역시 좀 내공이 많이 느껴지셨어요. 짧은 시간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지라고 하는 질문을 너무 이 대화 공론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라던가 뭐 풀뿌리 지역 교육 그리고 이제 운동성을 겸하는 것으로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 이런 키워드들이 너무 술술술 그동안 이렇게 정리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느낌이라서 물론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거는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떠도는 좀 표류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정리가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뭐 어떤 것을 공론화할 것이냐, 또 공론장을 여는 것, 이런 것은 사실 부딪혀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만들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공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그런 그 뭐 자세, 의식, 그리고 또 그 공론을 보다 좀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론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냐, 이걸 자꾸 단순하게 따지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표성이나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은 시민들 간에 서로 그런 그 성숙함이 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단 100명이 모여서 하는 공론장이라도 이제 인정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지향해야 되는 좀 사회적 자산이 아닌가. 그래서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여도 뭐 그걸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한 것,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사실 공론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자리 잡히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측면에서는 공론장을 규모화하거나 더 이렇게 이제 열어놓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 서로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게감이 작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것은 이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경험이 좀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제 일정 부분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준비하는 것이 조금 이제 가능하진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이 공론에 관한 것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계를 잡거나 맞춤형에 가깝게 하거나 또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뤄야 하는지 아직은 좀 막막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의 틀을 잡는 것을 좀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유, 네. 뭐 상당히 김윤정님 말씀하시면 무게감이 확 많이 느껴져요. 무게감도 느껴지고 격도 느껴지고 그런 거. 저희 부산 분권 핵심운동 본부에서요, 부산 교육자치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이제 교육의 주민자치, 이제 우리나라 자치는 교육감 자치이지 일반 교육감이야 생활권 교육 자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생활권 교육 자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초 단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나요. 아주 뭐 예, 그래서 뭐 사례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뭐 정말 재밌어요. 네. 참여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격을 느끼고 지금도 무게감도 느끼고 격도 느끼고 뭔가 꿈도 느끼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네. 사례를 좀 많이 모아야겠네요. 그 사례 연구 앞으로 이제 요게 하면서 이제 우리 박 박사님 사례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이런 거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정책이나 운동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좋은 사례에서부터 정책이나 운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그 김윤정님 시민주권 협의회 거기서 나온 이야기 들으면서 그 사례를 잘 활용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 자료를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공론 리뷰집 같은 거를 좀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김명석님 뭐 한마디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뭐 저는 또 부산 자치분권 혁신운동부의 같은 멤버로서 지금 같이 또 우리 한 교수님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교수님 말씀은 뭐 제가 늘 이렇게 들어서 지금 거진 세뇌가 돼 있습니다. 늘 들어서 식상하다 이런 얘기인가 보네. 거진 세뇌가 돼 있는데 오늘 이거 우리 김윤정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안 그래도 이거 우리 이 상희 대표님한테 이 건의하려고 했던 게 이 우리 한국공론포럼하고 우리 북권혁신본부하고 이게 좀 협력을 해가지고 포럼할 때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 북권혁신본부는 이제 자치 분과에서 하는 포럼도 있고 교육도 자치분과에서 하는 포럼, 뭐 여러 분과들이 이제 포럼들을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또 같이 이게 정보도 공유하면은 이게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공론장 이거 문제를 우리 상임 대표님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더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론장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조례들이 지금 이제 있다는 것도 그런 것도 자료도 또 이렇게 빼주시고 이러면서 여러 상을 보다가 이 공론장이란 것들은 필요성이라는 거는 제가 이 공감한 지가 상당 기간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지 늘 고민하고 있었더랬거든요. 근데 우리 박태선 대표님께서 또 시민단체 같이 협의해서 어떤 초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초안을 만들어 주신 그때 아 맞다 이거다 하는 이제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의회의 입장, 공무원들 입장, 그러니까 주민 입장 틀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만들었고 또 대표님 말씀대시 이게 연제구에서 우리가 의원 몇 번이 모여서 했는데 다른 의원이 지금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일단 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북구에서 먼저 일단 조례를 먼저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 14명 중에 이제 10명이 서명해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 입법 예고가 돼 있구나. 네, 그래, 잘하셨네. 11월 예. 22일 날 상임위 심의하고 12월 2일 날 본회의 의결을 하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구청장한테 넘어가거든요. 구청장이 제2요구를 하면은 또 뭐 한번 싸움을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제2요구를 안 하고 바로 공포하면은 아마 공론장에 대한 조례는 우리 구가 최초로 시작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 우리 또 박태선 대표님께서 부산 경남 오시는 바람에 제가 이 공론장 조례를 야당의 부의장과 같이 공동 발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의장 같이 세면 식사를 하면서 이게 같이 의견을 나누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박태선 대표님 하시는 말씀 듣으니까 이게 그냥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뒤로 참 이게 의회에서는 이게 집행부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들을 다시 이제 수습을 해서 10명이 이제 서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말한 김에 좀 더 덧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의회 차원에서 공론을 수렴하는 게 지금까지는 뭐냐면 회의 규칙에서 우리 공청회 하는 것 그런 거는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는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 공청회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필요시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월 26일 날 뭐 제가 또 주도로 해가지고 북구의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뭐 지금 하는 건데 아마 제가 있을 때는 이게 뭐 제가 밀어붙이면 좀 뭐 될 것 같은데 제가 임기 끝나면 좀 잘 안 될까 싶어서 이제 또 하나를 또 준비한 게 이게 북구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서 이게 의원 개인이 이게 추진할 수도 있고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이런데 다른데 조례를 보니까 주민 의견 청취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는 안 된다. 수렴해야 된다.
청취는 그냥 듣는 거고 수렴한 것은 그것을 그게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제목 자체도 제가 이제 의견 수렴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원 차원에서도 잘 서로 하도록 이제 제도를 좀 같이 만들어서 요번에 같이 두 개가 다 입법 예고되고 두 개가 다 아마 요번에 아마 우리가 의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되면 나중에 또 같이 또 뭐 공유할 수 있도록 저도 뭐 하겠습니다. 뭘 공유해 한잔 해야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석 의장님 대단하세요. 이게 나무나 같은 주대가 보통이 아니고 대단하시고 지금 좀 전에 말한 그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조례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본다면 지방의회를 대표의회에서 시민 참가형 의회로 가는 핵심 고리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예. 또, 예, 아이고. 예. 이경숙 의원님 말씀하실 건가요? 예. 아니요. 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저것 고민 많으시죠? 저는 박물관수 이경숙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도, 예. 예, 또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예. 예, 윤인혜 선생님. 예. 그 황한식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 좀 얘길로 이렇게 좀 어려운 길을 좀 걸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가 참 그 존경스럽고요. 저는 그 자치분권 잘 몰라요. 저는 공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오늘 좀 들어온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자치분권에 대해서 좀 들으면서 느낀 거가 아까 그 박대규 그 활동가님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제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이거 좀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좀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런 활동을 지역에서 그 왕성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어떤 생계, 어떤 뭐 약간의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그 소득이 좀 보장이 된다면은 시민들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많이 내서 더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애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젊은이들 20대나 30대 그들에게 적성과 흥미를 찾는 그런 어떤 바탕 자금이 될 수도 좀 있긴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조례 추진하고 지역 그 자치분권 이 활동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그 기본소득 그러니까 경제 기본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네.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여건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그런 것이 약간의 어떤 좀 그 바탕이 된다면은 그 시민 역량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 생각나는데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당진인가 당진인가 어딘가 그 사례를 주민자치 사례를 보면서 그 공익근무요원이 그 주민총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게 근무한 걸로 근무한 걸로 이렇게 해주는 걸 갖다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확정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더 한두 분 더 말씀
하실 분 있으면 듣고 아직 서로 인사 못 하신 분들 인사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 갖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9시가 다 돼가서. 예, 뭐 말씀하실 분, 네, 지금 말씀하십시오. 이재갑 의원님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은 표정이네요. 예, 이제가 안동이시죠? 예, 네. 교수님 네, 기억이 맞습니다. 맞아. 예,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분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동안 지방자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과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15년 동안 초기에 1대부터 4대 지방의회가 운영될 때까지는 지방의회가 그래도 자율성을 좀 많이 가졌었다고 저는 요새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5대 의회부터 정당 정치를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정당 공천제를 시작하면서 사실 지방의회가 그 자율성을 조금은 좀 잃었다고 봐요. 결국은 분권을 주장했던 우리 지방의 논리, 지방자치의 논리가 약화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사실 그렇게 보고요. 이 분권은 사실 우리가 중앙의 권한을 달려고 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수직적 분권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어쩌면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지방자치 이런 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수평적 분권이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 놓고 보면 우리 박태순 교수님께서 우리 박사님께서 끌어왔는 이 공론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공론장 활성화, 공론장 조례 제정 이것이야말로 수평적 분권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부산 북구의 김명석 의장님 정말로 멋쟁이세요. 정말 멋지신데 지역의 지방 특히 기초의회 의원들이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할 때에 비로소 분권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분권을 통해서 이 공론장 운동을 통해서 가장 먼저 효과를 내는 게 뭐냐면은 저는 지역의 공동체의 복원이라고 봐요. 공동체의 공동의 관심사가 그게 하나둘 해결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것. 이게 저는 분권 이거 공론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도 분명해져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이 권한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주민들에 의해서 권한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확장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 공론화 운동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권한을 주민들에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정말로 좀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공론화 운동, 공론장 운동과 이 분권에 관한 문제를 좀 접근하고 싶고요. 그렇게 풀어간다고 하면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전국의 89개 지역을 자치단체를 지방소멸지역이라고 우리 행자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장 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정말 국가적인 차원, 광역자치단체 차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문제까지 포괄해서 오늘 정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8대 이후에 7대 우리 지방정부들이 임기를 이제 불과 한 6개월 정도 남겨놨는데 이 기간 동안이라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 공론화 운동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황한식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그 이재갑님 말씀 전적으로 제가 계속 강하게 자치분권은 시민과 지역이 중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말씀이신데 잘 정리해 예,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길모 위원장님 손 드셨네요. 예, 황 교수님을 비롯한 이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의 참 뭐랄까요, 생생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원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그렇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 교육을 받았을 때 받으면서 좀 궁금했다 했던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뭐랄까요, 좀 이해가 되고, 아, 이런 문제는 이런 것이 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아까 그 이재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기반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감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만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황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 내지는 중앙 중심 내지는 이런 사고를 빨리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들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극복을 잘 못하고 있고 정당 역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그러한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든가 그러한 사고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작금의 뭐 부울경 메가시티니 뭐 여러 가지 대구 경북 통합이니 광주 뭐 이런 쪽에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마창진의 통합이 결국은 실패했는데 또 하나의 주변화를 낳거든요. 그것도 역시 부울경을 통합하면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또 나오겠죠. 또 중심부와 주변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결국 자치 나 내지는 우리 이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는 부분이 상당히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런 기업에서 이런 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어떤 한 부문에서 중앙에 있는 기획 부분에서 사업 계획을 많이 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차 각 본부나 이런 데 내려가면서 그렇게 짜고 그랬을 때 그렇게 짜야만 하는 것이 더 나중에 실현성이 높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뭐랄까요 수정도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제안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절차 자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현장에서의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그 역시도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또 어떤 큰 발판은 어떤 중심은 뭔가를 둬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에서 자꾸 너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문제나 사회에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됐고 올해 지원을 해서 추첨해서 잘 당첨이 된다면 내년에 할 때 지금 계신 분들이 제가 필요하면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일모님 정말 멘트가 전체를 딱 정리해주는 멘트 참 정말 좋은 멘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끝낼 텐데 생각이 나는데요. 이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 구말리라고 하는 곳에 농민운동가라고 하는 최성호 씨라는 농민운동가가 살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농민운동가가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데 지금은 그분이 그 동네 주민들에게 밀을 심어가지고 그 밀을
전부 다 이렇게 받아서 그다음에 재봉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재봉 공장 공장장이 돼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게 이제 우리 밀 교육장도 거기고 한데 한번 지나는 길 있으면 한번 들으시면 이제 정말 이 자칫 문제나 뭐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정말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 학력은 물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쓰고 정말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책을 쓰는데 그 12월 3일인가는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책 제목이 지구의 중심은 내가 지구의 중심이다 하는 거. 근데 아까 지금 우리 강길문님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 농사 짓는 자기가 내가 중심이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운동의 사례들을 쫙 정리를 한 건데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 또 내 옆에 이웃이 중심이 되는 거, 나 혼자만의 중심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문제로 내가 지역 혁신 전략 연구하면서 해보니까 부산은 부산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울산은 울산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경남은 경남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소도시는 다이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걸 인정하고 통합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부산 중심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나 이 자치분권이 이제 말하자면 지역과 시민 주체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 같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 멘트를 들으니까 참 저도 더 분명해지기도 하고 많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네요. 좀 아쉽죠? 네. 그 아까 오세광 의원님 인사 안 하셨고, 예, 인사 한 말씀 인사하시고요. 예, 이렇게 인사 안 하신 분들 인사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예. 인사 네, 좀, 오세광, 예, 네, 오세광입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또 혁신에 대한 그런 노력에 대한 게 강의에 많이 묻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그 대구시청 별관의 구경부도청 자리에서 그 자치분권 대학이라는 그 수업을 하고 왔어요. 그 우리 민주당의 그 자치분권 지도자들이 그 이제 기획을 했고요. 또 우리 여기 공론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또 많이 가셔가지고 오늘 우리 포럼 하기 이전까지 강의 이전까지 하고 바로 이제 와서 다들 좀 피곤하셨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강사 중에 나오신 분이 그 경남 이제 도지사 지내신 김두관 국회의원님 또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시장 지금 3선 짜고 계신 염태영 수원시장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해식 그 의원이라고 강동에 이분이 이제 기초의원도 하시고 광역도 하시고 구청장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데 공통적인 부분 있죠. 이제 지방의 그 자치단체 출신, 의원 출신 이런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감하시고 또 이제 중앙 집중해서 이제 분권 쪽으로 많이들 필요하다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신 분들이라서 우리 지방 의원들에게 대구 경북 의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고 또 이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부 개정이 됐잖아요. 말 그대로 3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니 그렇지만 또 이제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역사는 발전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지방 의원으로서 그 선거할 때 이제 그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게 이번에 이제 지방 의원한테는 이번에 지금 혜택이 법이 제정이 돼서 그나마 50% 받을 수 있는 게 왜 100%가 안 됐냐고 그렇게 다 질문해 보니까 조금씩 이제 변화시켜 가자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이 무슨 그런 선거 후원을 하냐고 이런 인식들
있더라고요, 표현이. 국회 분위기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절실히 필요해서 이분들이 밑바닥부터 이제 느껴가지고 이게 노력해서 겨우 이제 법 하나씩 이제 바꿔가는데, 이제 뭐 중앙정부나 지금까지 해오던 기재부나 이렇게 국회의 그런 분위기들이 이런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삶 속에서 내 삶이 곧 그런 운동이가 노력이라는 말씀이 조금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그런 변화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시대가 많이 이제 영상 매체가 많이 이제 좀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돼서 제가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발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이제 분권 차원이나 다양한 그런 자유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 공론 포럼이나 또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줌으로 해서 토론회를 좀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그래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 또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획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안 말씀까지 주셨고요. 조항원 선생님 본인 소개 좀 잠깐 하시겠습니까? 네. 조항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 고향에 살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을 공동체 운동도 좀 하고, 예. 또 주위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 회장도 좀 하고 그랬는데, 예. 도시형 공동체와 지방형 공동체, 그것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죠. 예. 도시는 아파트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동대표 회장을 한번 해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임기 말기에 그 축제 비슷한 거를 단지에서 했어요. 조금 설득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거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럴까, 동대표 회장이 그런 걸 해가지고 좀 돈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 고소고발하고 청와대까지 밀어넣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커피 한 잔도 안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또 조용해졌지만, 그래서 실제로 도시에서 아파트 중심의 삶의 현장에서의 마을 공동체, 또 자치분권도 그런 좀 삶의 현장에서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관심 갖는 자치분권, 이런 거가 어떻게 가능할지 그렇게 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모임에 참석해서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언제 하여간 그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도시에서의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 또 마을 공동체에 대한 거 아마 논의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누구든지 많이 느끼는 거라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근태 선생님 계시나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제일 일찍 들어오셨는데 국민제안진흥원 마용철 이사장님,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해하세요, 다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목포에 살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국민제안
시민 참여 공공제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랑하자면 저희들이 2017년도 대선 캠페인 때 국민 참여 플랫폼을 해가지고 이번 지금 그 청와대 청원소통이 만들어졌고요. 또 아까 어떤 분 중에 그 뭐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민제한운동 한 25년 했는데요. 이제 네. 마지막 캠페인이 돈 네. 없는 사람도 정책으로 선거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오늘 예, 또 예. 교수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그 말씀하신 거 다 적었어요. 제가 많이 배웠고요. 네.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굉장히 다르면서도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예. 좋은 인연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저희 그 공론 포럼하고 계속해가지고 관계를 좀 가지실 생각이 있으시면 네네. 여기 그 채팅방에다가 연락처 본인 성함하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네. 저희들이 예.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 안내해 예.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조항원 선생님도 나도훈 선생님하고 이렇게 됐나요? 네.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중희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시나요? 이중희 선생님? 네. 그다음에 이주훈 선생님. 네. 그리고 손승락 선생님 잠깐 인사하실래요? 예, 제가 핸드폰이 구형이라서 얼굴이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배웠고요. 네, 광주 얘기도 조금 해주시고요. 광주 이야기 할 것은 별다른 게 지금 없어서요. 열심히 공론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안 돼서 에러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손승락 선생님은 공론장 설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제가 서부경남 0056 공론장 백서를 1500페이지를 썼거든요. 1년 동안. 그거를 다 읽으셨어요. 대단한 학구를. 그리고 계속 광주 지역에서 공론장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항구 이사님, 듣고 계세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네, 한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 하시죠. 네. 시끄러워. 저기 말씀 잘 중간에 들어왔는데요. 일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그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자치분권 균형 발전 이 부분에 있어서 중시하는 게 좀 달라서 현재 자치분권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삶의 운동이다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공감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실하게 항상 참여하시는 전윤선 선생님, 오늘은 얼굴 보여주셔도 되죠? 전윤선 선생님. 네. 항상 참여하셨는데 장애인 여행 관련된 접근권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네, 지금 9시 22분이 됐는데요.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활동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풀어가도록 합시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론 포럼이 이 주민의 삶의 공간인 마을이든 동네든 지자체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다스리게끔 만드느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통치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 통치라는 말이 민주주의라는 말 안에는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장 운동과 자치분권 운동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황 교수님 말씀은 굉장히 공론장 운동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고요. 또 자치분권 운동 역시 여태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틀과 내용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작동시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한계에 부딪혔었는데 공론장 운동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가야 될 부분이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협력해 가도록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다음 안내 말씀 이번 달 11월 20일에 합동회의 5차 합동회의인가요? 5차 합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조례 제정 관련해 가지고 공론장 운동하는 것에 대한 보고 말씀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에는 연천 공론장 사례에 대해서 강정환 대표님을 비롯해 가지고 일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이번 달에는 합동회의 하면서 당진 산패장 관련된 공론장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아까 정명석 의장님 북구 사례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같이 발표하고 또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날 같이 뵙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은 이제 원래 포럼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에는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열심히 고민하면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죠? 시간이 근데 너무 늦었어요. 아쉽지만 또 다음 달에 또 반갑게 만날 약속을 하면서 오늘 7차 원래 포럼 황한식 교수님의 발제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논의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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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갑 의원님 안동에 빨리 한번 초대해 주세요. 가서 뵈야죠. 우리가 그런 사이가 그래요. 아니잖아. 그럴게요. 감사해요. 네. 부산 북구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 사람들이랑 감동 먹었어. 아닙니다. 오세광 의원님 멘트 잘 듣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항원 선생님 연락처 남겨주세요. 연락드릴게요. 네,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소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10대와 20대 젊은이들입니다. Our focus right now is to support